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상생과 협력의 원리에서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전인격의 완전 자신을 위해서 다섯 번째 주제인 자기주도적 학습과 창의 역량 활성화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같이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다섯 가지의 근원적 창의 역량이 내재하고 있는데 이것이 본능의 형태나 잠재적 기속으로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순화할 때 바로 창의 역량 기반 인적 역량 개발 5단계로 나아가서 우리가 전인격 형성을 통해서 완전 자아시로 나아간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걸 위해서는 바로 우리에게 잠재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근원적 다섯 창의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바로 자기주도적 학습이 요구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공부를 위해서 우리가 학습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나린에 의할 것 같으면 학습은 경험과 훈련에 의한 행동의 거의 영구적인 변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것이 학습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것은 지식을 의미합니다. 지식은 대상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나 정보에 관계하므로 학습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로서 창의 역량 학습이라는 것은 학습자가 창의 역량의 개념의 역할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학습적 생각의 행동이 창의적 생각의 행동으로 변화되어 습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일상에서 창의적 행동이 습관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때 이것을 바로 창의 역량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다 하고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습된 그 내용이나 가치는 우리가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나아가 습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습은 크게 두 가지로 자기주도적 학습과 사회적 학습으로 구분됩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스스로 관심과 동기를 갖고 관리함으로써 개인적이고 타인이 가르쳐줄 때보다 행동 변화가 아주 빠르다고 노울러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주도적 학습이 할 것 같으면 정체성 개발이 용이하다 합니다. 이에 비해서 사회적 학습은 타인에게 일어난 일을 관찰, 듣는 것의 행동의 거의 영구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로서 우리의 행동 대부분은 부모나 교사, 친구, 영화 또는 상사와 같은 모델에 의한 관찰을 통해서 학습된 것이라고 로빈슨이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창의 영향에 대한 이런 학습들은 바로 자기주도적 학습이나 즉 사회적 학습 이 모두가 이러한 학습은 학습자의 생각의 행동이 창의적인 것으로 변화되어 습관화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창의적인 학습되어 있다면 일상생활에서 바로 창의적인 생각의 행동이 습관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의 구체적 내용을 보게 되면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요구를 찾아내고 내가 왜 이 학습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내고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전략 즉 학습 방법을 찾아내고 수립하고 학습을 실행한 후에 학습 결과를 스스로 평가한다 하는 것이 이런 절차로 구성됩니다. 우리나라 교육 심리학 용어산을 찾아보게 되면 자기주도적 학습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자기주도 학습 방법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필요와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학습 목표가 뭔지 내가 왜 이 학습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학습 동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학습의 참여 여부와 시기 등을 자율적으로 적합하게 결정한다. 학습자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추상적이고 막연한 학습 목표가 아니라 자신의 학습 욕구와 필요에 따라서
적정의 학습 목표를 명확히 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습 목표도 막연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학습 욕구와 필요에 따라 적합한 학습 내용과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즉 학습자가 학습 내용과 방법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결과는 외부 전문가의 평가에 앞서서 학습자의 자율적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자율적 평가가 외부 전문가의 평가보다는 더 중시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자기 주도적 학습은 타인이 가르쳐줄 보다 행동 변화가 빠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기 주도적 학습 내용과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 같이 인성 오영양은 면역 증가 효과가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면역 증가 효과를 따라서 바로 자기 주도적 학습 내용과 방법을 결정할 때 보다 더 효과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근원적 다소 장애 영역 서로 간에 면역 증가 효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설명과 같이 인성 오영양 면역 증가 효과를 기반으로 근원적 다소 장애 개발할 때 보다 효과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원적 다소 장애 영양은 사람에게 연합의 형태로 존재하고 또 이들은 또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들은 필요에 따라서 독립적이거나 또는 연합하여 작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근원적 장애형의 면역 증가 효과는 정체성을 가진 근원적 장애형을 기반으로 이들이 서로의 기능을 지원하거나 강화 또는 약화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 이상의 근원적 장애형에서 자아 정체성이 형성될 경우 인성 오영양 면역 증가 효과에 기인하여 나머지 근원적 장애 영향을 개발하며, 이때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하면 효과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지배적 근원적 장애 영향 역할을 우선적으로 고양하고 촉진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배적 장애 영향이라는 것은 근원적 다섯 장애 영향 중에 정체성이 가장 큰 것을 우리가 지배적 장애 영향이라고 합니다. 둘째로 이들 중에 지배적 근원적 장애 영향과 가장 협력적 관계에 있는 인성 영향의 역할을 고양하고 촉진시킴으로써 개인의 인성 오영향을 순차적으로 개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인성 오영의 정체성 형성이 없을 경우 가장 활성화된 근원적 장애 영향 개발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근원적 장애 영향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스키마를 형성하고 성취행동을 기반으로 자기 정화를 도모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림 2-19를 보게 되면 5가지 근원적 장애 영향, 즉 독창적, 공감적, 자발적, 적응적, 리더 장애 영향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간에는 바로 면역 증가 효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면역 증가 효과를 기반으로 근원적 장애 영향 효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들의 정체성 진단으로부터 장애 영향 개발이 시작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근원적 장애 개발을 위한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을 보시게 되면 그림 2-18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그림 2-18을 보시게 되면 먼저 나의 근원적 장애 영향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PSAD 학습 요구 진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PSAD라는 것은 바로 Prime Self-Actualization Diagnostic 약자로서 이건 바로 창의 영향을 진단하는 그런 시스템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PSAD 창의 진단 시스템은 개인의 근원적 다섯 창의 영향을 진단하고 인성 오영양 면역 증감 효과를 분석을 기반으로 근원적 다섯 창의 영향 기반 자아 정체성을 개발해서 전인격의 완전 자아시 영향을 개발하는 그러한 바로 장애 영향 진단 및 개발 시스템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PSAD 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개인 학습 요구를 진단하고 이런 진단을 기반으로 해서 창의 영향 개발 학습 목표를 설정해 나가고 세 번째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영향 개발 학습을 실행하고 끝으로 정체성을 기반해서 학습 성과를 평가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잘 살펴보게 되면은 첫째, 학습 요구 진단에서는 근원적 다소 창의형 진단으로 창의 역량 개발 5단계 학습 요구를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근원적 다소 창의 정체성이 개발됨으로써 확립됨을 감으로써 인간은 창의적 개발 인정의 5단계로 나아간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둘째, 학습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느냐? 바로 창의적 인적 영향 개발 5단계에서 내가 몇 단계인가 파악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진입하고자 하는 단계의 목표를 설정한다 할 것입니다. 셋째, 학습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 학습 전략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인성, 오역량, 면역 증가 효과를 기반으로 학습 동기와 태도와 몰입 측면에서 맞춤형 자기주도적 학습 내용과 방법을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행합니다. 이 실행할 때 학습 성과는 보게 되면 그림 2-19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초기 우리가 이와 같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행하게 되면 초기에 3개월까지는 10에서 20% 정도의 근원적 창의형 개발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3개월은 바로 일종의 정체기에 들어갑니다. 즉 슬럼프기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는 5% 이하의 학습 효과가 이루어지지만 이런 정체기, 즉 슬럼프기를 잘 견디고 꾸준히 노력하게 되면 다음에 새로운 바로 성장기가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장에 다시 학습 효과가 10에서 20%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자기 주도적 학습 효과를 보게 되면 도입기와 정체기와 성장 이것이 반복됨으로써 개인의 학습 능력이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주목할 것은 바로 웨이베르크의 얘기 같으면 특정의 분야에서 세계적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경험치에서 나는 그런 수치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신의 근원적 창의력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림 2-19에 PS 자기 창의력 개발 학습 효과를 참고로 해서 자기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의 목표를 꾸준히 실행하게 되면 우리는 보다 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학습에 대한 평가입니다. PSAD는 학습 내용에 대한 학습 정체성 진단으로부터 학습 성과를 평가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전에 공부한 것 같이 학습이라는 것은 학습 내용에 대한 정체성 형성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PSAD는 학습 내용에 대한 학습 정체성 진단으로부터 학습 성과를 평가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PSD 기반 자기주도 학습은 인성 영향, 면역 증가 효과에 기반한 창의 영향이다 학습 방법을 제시합니다. PSD에서 창의 영향인 자기주도 학습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2-21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림 2-21을 보시게 되면 좌측에 있는 황색 부분은 PSAD가 해야 할 부분이고 우측의 녹색 부분은 자기주도 학습자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습자는 창의 영향 진단을 위한 자기 보고를 해야 됩니다. PSAD 창의 영향 진단은 바로 근원적 다섯 창의 영향에 대해 각각 5개 문항씩 전체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25개 문항에 대해서 학습자가 자기 보고를 하게 되면 PSAD는 창의 영향을 진단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진단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근원적 다섯 창의 영향의 발현 패턴을 알 수가 있게 되고 그 발현 패턴은 바로 근원 다섯 창의 영향의 정체성과 활동성 영향력을 진단합니다. 이런 진단과 함께 PSAD는 바로 이들의 인성, 오역량, 면역 증가 효과를 진단합니다. 이런 인적 오역 면역 증가 효과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자는 자기 주도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면역 증가 효과 기반 학습 전략을 수립하고 학습을 실행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학습을 실행하게 될 때 중요한 것은 PSAD 진단은 바로 학습자의 근원적 다섯 창의 영향의 활성화 방해 요인도 함께 진단해서 학습자에게 정보를 알려주게 되면 학습자는 이런 방법을 기반해서 자기의 면역 증가 효과 기반 학습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략에 따라서 학습을 실행하고 학습된 그 실행 결과를 바로 학습 성과 측정합니다. 여기서 학습 성과 측정은 우리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근원적 다섯 창의 영향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를 다시 측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의 측정을 통해서 정체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다시 이와 같은 학습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돼 있고, 정체성이 형성되었으면 다음 학습으로 나아간 이런 프로세스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PSAD 기반 창의 역량 개발은 바로 인성 5역량 면역 효과 기반 맞춤형 창의 역량 개발 자기주도 학습 방법을 제시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PSAD는 바로 개인의 창의 역량을 진단하고 또 그 창의를 기반으로 해서 근원적 다섯 창의 역량의 면역성과 효과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개인의 창의력을 개발하는데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 강의에 참석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파워의 오속성 기반 후천적 창의력 개발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